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 대 토요타, 다른 전기차 전략, 최종 승리자는 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와 토요타 자체가 전기차에 대한 그 미래의 청사진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의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죠. 그리고 토요타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대세로 불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전기차 부분에 절대적인 1위이지만 이제 완성차 업계들이 점점 끼어들면서 테슬라의 인기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들 두 기업 그리고 현대와 토요타의 이들의 그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관심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대차가 빠른 기술을 습득을 하고 다양한 차종을 하게 되면서 어, 테슬라까지도 어쩌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현대와 토요타가 다른 전기차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것이 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토요타는 전기차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전기차 전략을 들고 나왔죠. 현대차는 미래 시장의 선점을 위한 전기차 기술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토요타는 이미 자신들이 선점한 하이브리드를 고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향후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현대와 토요타 다른 전기차 전략 최종 승리자는 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세가 멈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수요 그 광물 광물을 만드는 그런 수요의 폭발이라는 것들 때문에 결국 전기차 가격이 현재보다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 금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전기차의 전략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미래 시장에 집중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토요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과도기라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현대와 토요타가 미래차 시장에 대한 특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 두 자동차 회사의 최종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판도가 바뀐다라는 거죠.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수소차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수소차가 발전이 더디자 결국 전기차로 빠른 전환을 했고 결국 이것이 신의 한 수로 벌어지게 된 상황이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춤하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스태티스타라는 시장 조사 업체가 지난 6일 이런 말을 합니다. 전기차의 판매 증가율은 2021년 112.3%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58.7%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극도로 저조한 4.2%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고 그 대안으로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차는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지금
기후 때문에 죽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점차적으로 결국은 늘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전기차 시장의 위축으로 이 전기차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현대차 그룹과 속도 조절을 주장했던 도요타 그룹의 전략도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도요타는 어떤 것을 주장했냐? 하이브리드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도요타 그룹의 회장은 향후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예측을 했는데, 전기차가 30%, 하이브리드 수소차 내연기관차가 7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키오 회장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고객의 선택과 자율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지금 순수 내연기관차는 죽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더 진화돼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아키오 회장의 발언으로 알다시피 토요타가 밀고 있는 것, 결국 장기적으로 수소차도 밀고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밀고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세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도요타는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뭐냐? 무게가 무겁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연기관차에 그 내연기관을 다 싣고 그리고 전기 충전 시스템까지 싣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도요타와 같은 경우는 전기차 대세론의 위기감이 발동되었었는데 한숨 돌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요타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죠. 도요타는 자신들이 수년간 준비하고 완성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금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테슬라의 선전과 중국의 전기차 주도 이전까지 대세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대소론이 등장을 했죠. 예상 외의 전기차 수요의 폭증. 이 이후에 완성차 업계들이 전기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기차의 입지가 변화를 했죠. 테슬라의 선전, 중국 전기차 시장의 빠른 전환, 이것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진입으로 입지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토요타가 위기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에 토요타도 위기감으로 첫 전용 전기차인 순수 전기차인 BZ4X가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요타가 발매한 BZ4X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선구자인 토요타의 이미지를 한껏 살려 판매에 나섰지만 주행 중 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전량 회수되고 미래차 전략이 다시 하이브리드로 회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토요타를 도와주듯이 지금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죠. 예상 밖의 시장 행보에 전기차 전환 준비를 잘못했던 사례로 BZ4X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 속도론이 대두가 됩니다. 현재 지금 순수 전기차는 좀 쓰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주행 성능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연료도 그렇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하이브리드가 이제 대세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높은 전기차의 가격. 전기차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 대중차에 비해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이러한 느낌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인 내연기관차를 사든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두 번째, 높은 금리입니다. 지금 자동차를 사는데 일시불로 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영향 때문에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금리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토요타의 전략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팔리거든요. 실질적으로도. 현대차는 이러한 토요타의 행보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은 높은 하이브리드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를 만들지만 전기차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상의 기술력 확보를 통해 최상의 품질로 전기차 분야의 선두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분야의 선두주자로 불리고 있는 테슬라를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라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관리 능력, 열 관리 능력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배터리 관리 측면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오닉 5N을 보면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활용해 eGMP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내연 플랫폼 기관 전기차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내연 기관차의 플랫폼을 이용한 지금 전기차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의 습득을 통해서 전기차에서 얻어진 기술력이 지금 일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것 기술까지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전기차 분야의 기술을 끌어올린 것이 주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은 현재 고성능 전기차부터 일반 양산형 전기차까지 다양한 전기차 차종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기차를 넘어 하이브리드에도 개혁이 불고 있는데, 현대차는 올해 저가형 모델을 필두로 시장 저변을 확대를 하고 일본이 선점하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도 과극기를 적용한 터보 하이브리드라는 신개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기술의 확보, 이것이 결국 다른 전기 메커니즘,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메커니즘의 발전을 이루었고, 이것이 결국 현대차 그룹에서 만들어진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는 현재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 전기차 속도 조절론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전기 없이 살고 있고, 이들의 선택과 이동 능력 제한이 답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죠. 결국 이들은 전기차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기차 기술이 발전해도 마차와 소래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전기차를 바라보는 전략, 현대와 토요타 누가 결국 승리할 것이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이 경기 불황의 속도로 늦춰지고 있지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전환은 필수이다. 당장의 수익은 하이브리드가 가져다 주겠지만 미래 시장에서는 결국 전기차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결국 장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토요타와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진입도 늦었고, 그리고 전기차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결국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년 뒤에 제대로 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때 이제 도요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